대한민국에 오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극 한파가 미국 전역을 강타하며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합법적인 이민 수속이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어 우려된다는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연말까지 법인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체들이 회사의 소유주 및 운영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요양원 사망자 수를 축소하고 의료 과실을 저질렀다는 하원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뉴욕시 경찰이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던 40대 남성에게 7발의 총격을 가한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젯밤 어퍼이스트 사이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과 건강 플랜 갱신을 위한 연례 메디케어 등록 기간이 오는 7일 마감됩니다. 지난주 뉴저지 변호사가 소품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 국기를 흔들다가 타운회의장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이스라엘군으로 입대한 미국 이스라엘군의 사망을 돌연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오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무효선언을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매체들은 오늘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2022년 취임 후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하면서 국가 운영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한국 내 매체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AP통신 등 주요 매체는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윤 대통령의 긴급 브리핑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영국 BBC는 최근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윤 대통령이 레임덕 상태에 빠져 있었다며 부패 혐의가 제기된 아내 김건희 여사에 관한 여러 스캔들에 얽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윤 대통령은 핵 옵션을 선택했고 국가를 마비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을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상대로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며 국회는 2시간 반 만에 재석 인원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북극 한파가 미국 전역을 강타하며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더 차가운 공기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겨울 날씨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호수 지역에서는 긴 기간의 눈폭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지역이 큰 영향을 받으며 북극 한파가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밀려온 차가운 공기는 중부와 동부를 지나며 북부 평원 도시들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더 낮아졌습니다. 미국 중서부는 주말 동안 극도로 추운 날씨를 겪었으며 미니애폴리스 같은 도시들은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파는 동남부 지역까지 확산돼 플로리다주 탈라이시와 같은 도시들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는 초겨울에 다가오는 만큼 더욱 눈에 띄고 오랜만에 강한 한파가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가운 공기는 유니버설 올랜도의 인기 워터파크인 볼케이노 베이를 일시적으로 닫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향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차가운 공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동부 지역은 평균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동부와 뉴잉글랜드 지역이 가장 추운 날씨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들려민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인들이 자주 찾는 이민 관련 커뮤니티에는 영주권 등 합법적인 이민 수속이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어 불안하다는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민청원서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가족이민 대상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 등을 통해 신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칫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에 따르면 10월 현재 가족관계에 근거한 I-130 가족이민청원서 223만 5,799건이 계류 중이며 그중 181만 5,343건의 청원서가 6개월 이상 수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10월 한 달 동안 8만 7,489건의 I-130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그중 5만 5,884건을 승인하고 7,545건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현재 52만 9,816건의 가족 초청 영주권 I-485 신청서가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33만 2,336건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들 신청서의 평균 처리 시간은 13.3개월이었습니다. 10월에 접수된 4만 7,689개의 가족 초청 I-485 신청서 중 3만 43개가 승인됐고 4,959개가 거부됐습니다. 또 망명 기반 I-485 신청의 경우 8만 1,775건이 적체됐으며 5만 672건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10월에 7,530건의 망명 기반 I-485 신청서를 접수하고 1,511건을 승인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또 117만 8,122건의 노동허가 신청이 계류 중이며 52만 8,789건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노동허가서의 평균 처리 시간은 3개월입니다. 10월에 이민서비스국은 42만 8,860건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41만 9,971건을 승인하고 2만 9,829건을 거부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10월 현재 52만 1,418건의 신청이 적재 상태이며 이 중 10만 1,964건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8만 1,118건의 N400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그중 7만 2,681건을 승인하고 6,087건이 거부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재무부는 연말까지 법인 형태 회사 또는 사업체들이 회사의 소유주 및 운영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고 의무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인 업주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칫 거액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기업 수익, 소유권 정보, BOI 의무 보고 마감일이 연말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BOI 의무 보고는 지난 2021년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기업 투명성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당국인 연방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전에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반드시 BOI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 신규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의 경우 설립 또는 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위반 시 위반이 지속된 각 일수마다 최대 $5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또는 허위성이 짙다고 여겨질 경우 $10,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가 있는 대상은 법인과 유한 책임 회사,
LLC 모두 해당되며 별도로 명시된 면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BOI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단 개인 사업자들은 의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한인 사업주들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늦기 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고 면제 회사의 유형에는 증권 발행사, 정부기관, 은행, 신용조합, 예탁기관, 지주회사, 자금 서비스 비즈니스,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증권거래소 또는 청산대행사, 투자회사 또는 투자자문사 등으로 대부분 이미 특별 감독하에 있거나 사업주 정보를 보고해왔던 기관들입니다. 또 면제 대상에는 대규모 기업이 있는데 풀타임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연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미국에 실제 사무실을 두고 운영 중인 사업체임을 증명하면 BOI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요양원 사망자 수를 축소하고 의료 과실을 저질렀다는 하원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공개적으로 축소하고 의료 과실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하원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쿠오모가 2020년 3월 코로나19 회복 환자들을 요양원에 입원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직접 연루되어 있었다고 밝혔으며 7월에는 팬데믹 관련 사망자 수를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쿠오모는 소위원회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원 코로나19 팬데믹 특별 소위원회는 쿠오모가 요양원 사망자 수를 축소한 것 외에도 당시 팬데믹 대응에서 의료 과실을 범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서는 쿠오모가 팬데믹 대응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연방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쿠오모가 자신의 고문과 함께 소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쿠오모 측은 이번 보고서를 정치적 공격으로 간주하며 과거의 여러 조사들이 그를 불리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리차드 아조파르디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데이터에 따라 뉴욕은 2020년 요양원 사망자 수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과거의 법적 조사가 모두 부정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이들은 이번 보고서를 환영하며 쿠오모가 결국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터 아르비니는 쿠오모가 CDC 지침을 따르지 않아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저지 폴리에서 발생했던 빅토리아 리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뉴욕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신고 전에 출동한 뉴욕시 경찰관이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던 40대 남성에게 7발의 총격을 가한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 해임 촉구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경찰이 브롱스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라울 데 라 크루즈에게 과잉 진압을 하고 총격을 가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2023년 3월에 발생했으며 크루즈는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경찰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크루즈의 아버지는 911 대신 3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아닌 의료 전문가의 출동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데릭 버나드 경관은 크루즈에게 총격을 가한 두 경찰관 중 한 명으로 크루즈는 총 7발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크루즈는 가슴과 다리에 총상을 입고 장기 손상과 과다출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버나드 경관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으나 최종 결정은 뉴욕시 경찰국장 제시카 티시에게 맡겨졌습니다. 크루즈의 변호인들은 이 권고를 환영하며 경찰이 정신건강 위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루즈는 언론을 통해 자신이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경찰과의 대치가 두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1년 전 정신건강 위기로 경찰에 의해 사망한 19세 로자리오 사건과 유사하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경찰의 교육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루즈의 아버지는 경찰이 아닌 전문가가 출동했다면 아들이 총격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대응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경찰 특수교육과 전문가 동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어젯밤 어퍼 이스트사이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진압에 130명 이상의 소방대원이 투입된 대형 화재로 인해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526 이스트 82번가에 위치한 6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어제 저녁 7시 15분경 여러 세대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화재는 5층에서 시작돼 4층과 6층으로 빠르게 번졌고 건물 옥상까지 번졌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략 138명의 소방대원과 응급구조대가 현장 진압에 투입됐으며 드론도 건물 내부 화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투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소방대원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파트 23가구에서 대략 8명에서 10명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환기를 위해 건물 벽 전체를 허물어 화재 잔여물을 비롯한 위험 잔해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23살의 케이트 코너스는 누군가 빨리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화재 연기 냄새를 맡자마자 휴대폰을 챙겨서 급하게 뛰쳐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사는 주민이 건물 주인이 아파트 벽에 전기 배선을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탓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재는 어젯밤 9시 15분경 진압됐으며 해당 아파트 피해 주민들은 혹한을 피해 인근 건물의 로비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메디케어 처방약과 건강플랜 갱신을 위한 연례 메디케어 등록 기간이 오는 7일 마감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 없어지는 보험 가입자의 경우 특별 등록 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보험 등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가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디케어 등록 기간 동안 병원 및 호스피스 입원 혜택 파트 A와 의사 방문 혜택 파트 B 가입자는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와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파트 D 약보험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파트 C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파트 C는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해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3개월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년에 없어지는 플랜을 가진 경우에는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의 특별 등록 기간이 주어집니다. 특별 등록 기간은 60일인데 현재 보험이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전문가는 제로 프리미엄 플랜인 에트나, PPO 등 내년에 없어지는 보험을 갖고 있는 가입자들의 경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 등록 기간이 주어진다며 저소득층으로 메디케어 D 처방약 보조를 받는 LIS 자격이 있는 경우로 에트나 PPO 가입자는 실버 스크립트로 자동 갱신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변경 기간에 메디케어 OEP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메디케어 C 플랜 가입자는 자신의 보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뉴저지의 한 변호사가 소품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 국기를 흔들리다가 타운 회의장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품 금지 조항인 조례 2239는 타운십의 종종 소란스러운 회의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됐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지난주 뉴저지의 한 변호사가 의회 의원들에게 발언하던 중 성조기를 꺼내들어 퇴장 명령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사 조엘 베소프는 11월 25일 에디슨 타운십 공청회에서 소품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례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성조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베소프는 헌법적 가치를 대표하기 위해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때 니시스 파테 의회의장은 그의 발언에 대해 공식 경고를 하기 위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라며 당신들은 한 시민의 발언권을 방해함으로써 이 회의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른 주민들이 환호하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후 의회의장이 베소프를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것을 요청하자 2명의 경찰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자리에 앉으려고 시도하자 의회 의장은 경찰들에게 그를 완전히 퇴장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른바 소품 금지 조항인 조례 239는 타운십의 종종 소란스러운 회의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조례는 주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이스라엘 군으로 입대한 롱아일랜드 플레인뷰 출신의 21세 오말 누트라가 인질로 붙잡힌 것이 아니라 작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에서 사망한 것이라며 돌연 그의 사망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리는 장례식과 추모식에서 애도의 물결이 어제 오늘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뉴욕 출신의 21세 오머 뉴트라는 이스라엘 남쪽을 겨냥한 하마스의 공격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해 전장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탱크 소대의 사령관으로 현장에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공격 당시 인질로 붙잡혀 미국 이스라엘인 인질 7명 중 1명이었으며 뉴트라의 부모는 인질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아들의 본국 귀환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부모들의 캠페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열린 시위와 올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연설을 통해 이어졌으며 아들의 석방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들이 인질로 잡혀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어제 발표된 뉴트라의 죽음에 대한 성명문으로 무너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아들의 죽음 발표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부모들은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시위에서 국제 리더들에게 인질 석방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트라의 죽음을 발표한 성명문에서는 군대가 뉴트라의 죽음을 어떻게 결론짓게 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사망 선고에 대한 중요한 증거와 단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플레인뷰 유대인 회당에서 뉴트라의 장례식이 열렸고 오늘 오전 사이오셋에 있는 미드웨이 유대인 센터에서 뉴트라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 추모식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참석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호컬 주지사는 국가 하강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주말 하마스는 인질 중 한 명인 에단 알렉산더의 생존 영상을 공개했으며 영상에서 알렉산더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에 더욱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팔레스타인 군대의 가자 지구에 잡혀있는 인질들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처벌과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측근에 따르면 그가 내년 대통령 취임식 전 정전과 인질 석방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야간 거래 중 1,430원까지 뛰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한국 시간 밤 10시 30분부터 급상승해 오후 10시 53분에는 전날보다 28.7원이 뛴 140.30원까지 오른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뛴 것은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던 지난 2022년 10월 26일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주 인구가 2023년 한 해 동안 10만 명 이상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 텍사스, 캐롤라이나 등 남부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민들은 이주를 결심한 원인으로 저렴한 생활 비용과 더 많은 기회를 꼽았습니다. 2023년 뉴욕주 유입된 인구는 30만 2천 명이었지만 48만 1,000명 이상이 뉴욕주를 떠났습니다. 뉴욕뿐 아니라 하와이 역시 4,261명, 일리노이 32,826명, 루이지애나 14,274명 등 인구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불법 체류자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 학생이 연방 무료 학자금 신청서를 신청하면 가족의 체류 신분이 새어나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미 대학 진학 네트워크는 지난주 회원 8천여 명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불체자 구성원이 있는 가정은 앞으로 무료 학자금을 신청할 때 심사숙고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알렸습니다. 무료 학자금을 신청할 때 써넣는 정보가 이민당국과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등교육법은 연방 지원금을 분배하는 용도 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연방 무료 학자금 신청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메일에서 현재로는 교육부의 데이터가 앞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빌리그 소속인 펜실베니아 대학이 등록금 무료 수혜 대상 기준을 종전 연소득 14만 달러 이하에서 20만 달러 이하 가정에 속한 학생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시행되는 이번 확대 방안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모든 학부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다른 명문대인 매사추세츠 공대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학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학생들에게는 학비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카네기 멜론대는 2025년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가정 학생 대상으로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새로운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브랜다이스대 역시 내년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학생은 수업료를 면제해 줍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